세포막의 특성과 물질의 이동. 세포막의 특징과 이동. 왜 점점 목소리가 이상해져? 에너지를 팍팍 내야지. 젊은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 세포막이 되려면 있잖아. 막이야 막. 이 세포막은 반드시 필수 요건이 있고 옵션 요건이 있어. 이 필수는 인지질이야. 인지질 없이는 세포막 아니야. 이게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한 44% 정도 있어. 나머지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게 세포막. 이게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그런 세포막을 말하는 거야. 이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야. 따라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니?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통과시키지 않고, 흔히 이거를 반투막으로 실험해 가지고 세포막을 대신 세포막 가지고 실험하기 힘드니까 반투막으로 실험을 하는 형태라고. 알겠니?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것은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통과 안 시킨다는 이야기야. 자,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인지질은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꼬그락트기도 하는데, 이거를 머리라고 그래요. 요런 걸 꼬리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꼬리는 물을 싫어해요. 그러면 기름을 좋아하거든. 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소수성이라 그래요. 이 머리는요, 물을 좋아해요. 친유성요. 세포 밖이나 세포 안이나 물이 많아요. 따라서 여기 보면 물 좋아하는 새끼가 밖을 쳐다보고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인지질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한 층을 구성해요. 숫자 1은 문자 앞에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으로 돼서 한 층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씩 계란 박아놓듯이 박아놓은 거 있지, 그지? 이게 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막단백질은 파묻혀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데 통로 역할을 해요. 채널요. 채널 역할을 해요. 통로가 채널이야. 징그럽든 안 징그럽든.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세포 안과 밖은 물이 주성분이므로 인지질의 무슨 부분이 세포 양쪽으로 배열되어 있나? 친수성 부분은요, 머리 부분이죠. 이게 바깥쪽으로 배열되어 있고 소수성 환경과 접하고, 수용성 환경과 접하고, 이게 친유성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친유성 부분은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유성이나 소수성이나 같다 그랬죠.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동, 모자이크 모형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플루이드, 모사이크, 마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질이든 단백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유동성이 있어서 둥실둥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떠다녀요.
위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지 플립플랍만 안 돼요.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 이걸 플립플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하가 바뀌는 것만 안 되지 평행 이동은 마음대로 돼요. 예,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새끼는 잘 투과되고 어떤 새끼는 투과 안 시켜요. 그 투과시키는 방법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확산을 배우는데요. 삼투도 같이 배웁니다. 확산과 삼투. 확산은 용질 농도가 진한 쪽에서 용질 농도가 연한 쪽으로 용질이 퍼져가는 거고요. 삼투는요, 그 반대 방향으로 용매가 퍼져가는 겁니다. 용매의 대부분은 물이에요. 요 둘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확산되는 거는 용질만 확산되는 줄 알았어요. 용매인 물은 확산되지 않는 걸로 착각했다고. 그런데 삼투 현상은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용매인 물이 확산되는 것이 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과학이 발달되어 보니까 용질만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매도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발표한 거야. 아니 용질 농도가 연하면은 용매가 진하게 있다는 거잖아. 항상 진하게 있는 놈에서 연하게 있는 놈 쪽으로 퍼져가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죽어있는 세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죽어있는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지만 확산이나 삼투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진한 쪽을 물기로 가는 거예요. 용질이 볼 때는 용질은 당연히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고요. 용매가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동해 가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확산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걸 분자 운동이라 그러는데 항상 끊임없이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이런 걸 크라운 모션이라 그래요. 크라운 운동.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방향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확산은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참 이거 이거 진짜 상당히 이거 참고서 잘 만들어요. 이거 보면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요 그냥 무대포로 뚫고 지나가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 밖이나 세포 안이나 물이 많아서 친수성 대가리가 양쪽을 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두꺼운 곳이 소수성 부분입니다. 이건 물하고 친화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부분을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 크기가 작은 새끼가 잘 뚫고요. 소수성 물질이 잘 뚫겠죠. 대부분이 이와 같은 기체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와 같은 기체들이고 지방산과 같은 소수성, 지용성 물질들이 이렇게 뚫고 지나다녀요. 그러면은 이런 새끼들은요 페포와 페포 사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단순 확산입니다. 이미 수능에서 기출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생명과학 2에 나옵니다. 그걸 문과학생들도 배우는 여기에 나오니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 미친 짓이요.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유튜브 올라가는 얘기지만 이게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문과 이과가 아무리 구분이 없다 그러지만 시험 과목 자체가 문과에는 사회 과목만 치는데 얘네들 왜 문과로 갔겠어? 자기네 특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과라고 간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치면 이 문과 학생들은 밑에 깔아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의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1학년 때 내면 안 되지 이런 거는 교과서에. 열불 받쳐가지고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에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와야 되니까. 아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쪽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세포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는 건 이런 쪼물태기 같은 새끼들하고 기체 같은 새끼들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냐? 아니야. 전하를 띠는 물질도 있을 거야. 이온들. 친수성 물질은 그러면 뭐 통하지 못하는 이야기냐? 더군다나 좀 친수성 물질과 같은 거는 이거 뚫기가 힘든데 이때는 막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자, 혈액속의 포도당이 혈당이라 그러죠. 혈당. 조직의 세포소 확산시키는 과정. 요 과정에 인슐린이 작용을 해요. 인슐린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호르몬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면 안 돼요. 그러니 단순화학성 자체는 이쪽에 속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 속력이 있을 텐데 일단 속력이 이쪽에 빠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 그러니까 이쪽도 확산이고 이쪽도 확산인데 단지 얘는 단백질을 이용할 뿐이에요. 막에 있는 단백질 통로를 이용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산이고 이것도 확산이니까 농도 차가 크면 걸수록요 V도 커집니다.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요 V가 커집니다. V는 속력입니다. 속력도. 그런데 이거는 무한정 커지죠. 계속 커집니다. 얘는.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이든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는 포화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why? 단백질 개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겠어요? 이 그래프를 두 개를 합칩니다. V 농도차 A, B. 자, A가 단순확산이야, B가 단순확산이야. 얘가 단순확산이야, 여기가 촉진확산이야. 알겠어? 이거 시험 문제야. 요거 응용해가지고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요 에어컨을 켜고 올게. 지금 시간이면 에어컨에서 히트로 둔갑할 시간이야. 여기는 뭐 이렇게 노래방? 응? 쟤 완전 뻗어져 있고 있네. 자, 넘어갑니다. 3투. 3투는 여기가 저농도지. 여기가 고농도잖아. 저농도인 데서 물이 많지. 여기가 물이 적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3마리가 이동하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물이 1마리 정도로 넘어오는 형태야.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쌤쌤 되면 요쪽이 수위가 높아지고 여기는 수위가 낮아지게 돼 있어. 낮아지고 높아지게 돼 있어. 시험 문제에서 주로 많이 뭘 묻느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물 분자는 있냐 없냐고 물어보지.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물 분자가 더 많아서 이쪽이 높아질 뿐이지. 3투는 물의 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농도가 진한 쪽으로
농도가 적은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확산돼서 들어가는 것이 삼투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누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 빗금 치는 부분 있죠. 요 빗금 치는 부분 있죠. 요 빗금 치는 부분이 어떤 용액일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밖으로 키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밖으로 기어 나왔기 때문에 쭈글뚱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가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물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이 적다는 말은 용질이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깥이 농도가 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도가 큰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고장액 속에 세포를 담가 놓으면은 세포에서 물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줄어들면서 찌그러집니다. 자, 이거는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고 있죠.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부피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용액을 등장액이라 합니다. 등자는 같을 등자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저농도예요. 이게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엄청 들어가는데 뼈간의 눈물만큼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안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데 동물 세포는 세포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라면 터져버립니다. 반드시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용혈이라 그럽니다. 이 저농도 쪽에 있는 걸 저장액이라고 그러고요. 고농도니까 고장액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저, 여기도 저. 식물세포 보겠습니다. 식물세포는 저장액 속에 담궈 놓으면 저농도죠. 물이 많습니다. 물이 여기 저장액이 아니라 고장액이네요. 고장액 속에 담궈 놓으면은 고농도고요. 물이 적죠.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 쭈글뚱 하는데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장액 속에 해놓으면은 여기는 부피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형질 분리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를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요, 저장액 속에 있는 겁니다. 저장액은 저농도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얘가 팽팽하게 부피가 커지는데 터지지는 않아요. 이런 상태를 팽륜이라고 합니다. 왜 터지지 않느냐면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삼투 현상의 예를 보면요. 선생님 색깔을 달리해야 한다고 중요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콩팥에 있죠. 모세혈관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물을 재흡수하는 그런 일이 삼투로 일어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이런 짓을 하죠. 이걸 촉진해 줍니다. ADH라고 그래요. ADH.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삼투입니다. 그리고 이거 배추,
빳빳하게 서 있죠. 왜? 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 빵빵하니까요. 팽윤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따라서 소금물에 담가둬 버리면 소금물을 물키려고 세포에서 물이 나와버려요. 그럼 배추의 숨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우나에 사우나 간지 오래됐죠.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에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있으면은 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이게 쭈글뚱쭈글뚱해집니다. 왜 그러나요? 물이 손가락으로 들어와서 요것만큼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삼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게 적혈구 동물세포인데 이거는 뭐니? 쭈그러드는 거지. 왜 쭈그러들었니?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고장에게 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지금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팽창하다가 터져버리는 용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액에 넣었을 때죠. 예를 보면요. 정상 이거 등장액, 여기도 등장액. 그런데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이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장액에 넣었을 때고요. 그렇다면 이 저장액, 팽용 상태죠. 자, A에서는 용혈이 일어난다. 용혈이 일어나는 건 B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와 C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다. A와 C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다. 여기 고장액 맞죠? B는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다. B는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죠? 맞네요. 그 다음에 C는 얘지.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죠? 맞죠? 화살표 방향이 R자 이동 방향만 내가 해놓았습니다. D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 것은 C죠. C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놓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D가 아니라 C죠. 그래서 틀렸죠. 이거 헷갈리니까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야.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24번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물질 대사와 효소.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철저히.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 대사는요. 물질 대사는 이게 영어로도 가르쳐 줄게. 메타볼리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요. 과거에는 신진 대사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에너지 대사라고 할 만큼 반드시 에너지 출입을 동반합니다. 물질 대사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질 대사라는 건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는데요. 촉매입니다. 생체 속에 들어있는 촉매라서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반응이 필요 없으면 효소를 분해하고 이 반응이 계속 돌아간다면 이 효소가 그러므로 계속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 전후에 변함이 없으니까요. 효소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걸 도와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 생산할 때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 아나볼리즘, 이화작용 캐타볼리즘. 자, 여기가 동화작용인데요. 동, 같이 모이자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화작용인데요. 이, 분리할 때 이자예요. 이게 두원법칙에서 리가 쓰이는데 분리할 때는 이게 앞으로 오면은 리가 아니라 이로, 이형으로 변하죠. 이화. 분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성하는 것은 전부 동화예요. 분해하는 것은 모두 이화예요. 종류에 관계없이 분해가 되는 것은. 그런데 이 보셔요. Y축이 에너지예요. 킬로칼로리 에너지예요. 열량이에요. 고분자는 덩치가 큰데 에너지도 많아요. 저분자는 덩치가 작은데 에너지도 작아요. 애들이 에너지가 많겠니? 너희들이 에너지가 많겠니? 너희들의 에너지가 많아.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작은 새끼들이 막 모여가지고 큰 새끼가 만들어진 게 동화 과정이에요.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많아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 동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이게 들어가요. 즉 아미노산과 같은 아주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단백질과 같은 큰 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동화 과정이에요. 에너지가 들어가서 흡열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죠. 다른 것도 합성 다 들어가긴 한데 광합성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Y축 값을 읽어보면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납니다요. 이 말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화 과정요. 이화 과정은 덩치가 큰 고분자에서 덩치가 작은 저분자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여러 조각으로. 그러면 덩치가 큰 거는 에너지가 많은데 덩치가 작은 거는 에너지가 적거든요. 따라서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적은 상태로 요놈의 새끼, 모기 새끼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에너지 방출이 되는 게 열이 발생하는 그런 원리입니다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업을 통해서 분해해버리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로 생명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누가 많으냐 하면 오히려 생성물이 더 작습니다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글리코젠이 큰 분자고요. 포도당이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 배우잖아. 중학교 3학년 때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런 짓을 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표와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효소. 효소는 뭐죠? 뭐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이는 물질 대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체 촉매라 그랬죠. 촉매는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응 속도만을 바꾸는 물질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줄여서 E라고 적고 A를 소문자로 적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적을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 활성 에너지는 뭘 뜻하느냐면은 반응 장벽입니다. 반응 장벽이요. 이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 이 자본주의 세계는 내가 커피 팔기 위해서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카페 골목에 들어가서 카페를 열어야 되는데 카페 골목들에 견제가 일어나잖아. 그걸 넘어서 극복하지 못하면 난 망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 반응 장벽 없는 화학 반응은 없어.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반응 장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응 장벽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응 장벽이 누구냐?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장벽이 있어요. 장벽 없이 곧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장벽 없이 곧바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때 내가 있었을 때 에너지와 결국 만들어질 때 에너지 이 차이, 이걸 반응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열이죠. 반응열이라 그럽니다. 이 이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장벽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 장벽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 장벽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떨어지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촉매가 들어가면은, 효소가 들어가면 장벽이 낮아져요. 반응이 졸라 빨라져요. 장벽이 낮아졌잖아. 장벽이 낮아졌잖아. 그런데 효소가 들어가더라도 반응열은 변함이 없지. 효소가 들어가더라도 반응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학문적인 해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반응 장벽이라 그랬죠.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서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할 뿐 반응열 자체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시험장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틀리면 이거 공부하면 안 돼. 빨리 돈 벌어가지고 해야죠. 빨리 돈 버는 방법부터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온다는 100%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내 안 나오면 열 손가락 다 찢어버릴 수는 없고요. 좀 비난만 좀 받고 말게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포호흡하고 연소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뜬금없이 세포호흡과 연소가 나오느냐? 아닙니다. 세포호흡은 이화 과정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입니다. 즉 생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연소는 생체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체 밖이라는 부사어구가 있습니다. 부사어구 in vitro. 생체 안이라고 하는 부사어구가 있습니다. in vivo. 전치사입니다. 이런 거는 왜 부사어구입니다. 부사구. 그러니까 인비보하고 콤마 딱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체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건 아무나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인비보, 인비트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영어로 들어가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세포흡은 생체 안에서, 연소는
여기가 200kcal라고 할게요. 200kcal 똑같아요. 그런데 멀티 스텝으로 여러 단계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죠.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건 많은 에너지를 단번에 방출해 버리고 만듭니다. 원 스텝이고요. 여러 단계라고 하는 거는 멀티 스텝이잖아. 이건 원 스텝으로 일어나는데, 그리고 조금씩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고, 요 반대번에 뭐더라? 스텝 바이 스텝이야? 모르지. 너가 실력이나 내 실력이나. 이게 한 번에 왕창 방출해 버린 거예요. 효소가 관여하는데요. 단계, 여기 효소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 종류로 해라. 이거는 효소 자체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체온 약 36도씨 부근에서 일어나요. 400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발화점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죠. 더워요? 더워요? 네, 선풍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왜 거의 비슷하냐면, 만일 반응물에 칠소 성분이 있다면, 칠소 성분이 있다면 주로 암모니아로 돼서 나오는데, 이 태우는 물질에 칠소 성분이 있다면 이건 이산화질소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모두 비슷하다는 말은 못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아요. 이거 똑같죠. 나오는 총 에너지 양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안 나오면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반칙이야. 이거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뭐 한 번 더 오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나머지 더 해도 되니까 다음 주까지 문제 좀 풀어 오세요. 네. 다음 주에 1시간 정도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이래 해놓고 2시간 할 줄 모르겠지만. 자, 효소와 생명현상. 효소 성분은 뭐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입니다. 사실상 단백질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일 빼놓고는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이라 그래요. 단백질은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죠. 요거는 그 강의 들어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리보솜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요렇게 적는데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작고 작은 알갱이. 라이보는요, RNA 할 때 그 RNA R자예요. 이게 리보솜 RNA로 구성이 됐어요. 세포 소기관 중에는 너무 작아서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새끼가 단백질 만드는 기계예요. 만두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단백질 만드는 기계야. 만두 좋아하냐? 난 김치 만두. 효소의 작용. 효소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낮춰줍니다. 쌤, 왜? 혹시 활성화 에너지를 높게 해주는 효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반응 경로를 바꿔줍니다. 같은 말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게 반응 경로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효소는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기질과만 결합합니다. 요걸 효소 하이픈 긋고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까지 괄호 쳐가지고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substrate specificity 기질 특이성 영어로 이렇게 해준 거 보니까 졸라 중요하네요. 한 종류의 기질에는요, 쌤 기질이 뭡니까? 기질 반응물이요. 쌤 왜? 반응물이라고 하면 되지 기질이란 말을 왜 사용합니까? 그러게 말이야. 기질은 반응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반응물 한 개에 한 종류의 효소,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면 또 다른 효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종류가 우리 몸속에 졸라 많을 거 아니야. 효소 졸라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만큼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기질과만 결합한다 이 말이면 누가 효소가. 그러면 뭘 형성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엔자임 substrate complex라고 해가지고 엔자임 substrate complex라고 해서 ESC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요. 그게 이 낱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질을 특성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기질이에요. 요걸 괄호 쳐버려요. 요 둘 중에 누가 효소고 누가 기질인지 찾아라 그래요. 그림 다 주고. 왜냐하면 이때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더라도 변함없는 새끼가 효소요. 효소는 절대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변하는 새끼가 반응물이잖아. 이게 반응물이지.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이 나왔지. 예.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요 안경을 끼면 요게 효소 기질 복합체예요. 효소 기질 복합체.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가 반응 속도를 결정해요. 이게 느리게 만들어지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이게 많이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요. 그럼 이 새끼는 뭘 뜻하는 거냐? 봐라 이거는 두리뭉실한 구조인데 이거는 딱딱한 구조인데 못 들어간 거야. 입체 구조가 안 맞아서. 예.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내가 이야기했지. 효소는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사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뭐 건강음식 중에 효소액 만들었다 그러죠. 잘못된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어떤 생체 효소를 이용해서 특수한 물질 용액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기는 이 생성물이 많다는 거죠. 잘못된 아무도 거기에서 뭘 안 걸더라고. 나는 그 효소를 왜 먹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효소가 만들어진 용액을 마시는 거죠. 효소와 생명 현상. 효소는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몸의 구성성분 합성, 해독작용 등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화학 반응을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생간 조각이 있는데요. 요 생간 조각에는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카탈레이스는요, 어떤 요소냐면은 이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냅둬도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일어납니다. 단지 느리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카탈레이스가 있으면 졸라 빨리 일어나게 해요. 폭발적으로 산소 기체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카탈레이스가 생간 조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일종의 독입니다요. 물하고 성분이 비슷하지만은 산소 하나 끝 차이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물질이지만 과산화수소 먹으면 뒤져요. 간은요, 이런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독성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해해버리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 간에도 있지만은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혈액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오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소독약으로 사용하면은 피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급속하게 분해가 되면서 산소기체가 나오고, 이 산소기체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왜 과산화수소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여기는 분해하는 촉매가 없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산소가 발생을 하지만은 매우 느리게 발생하죠. 선생님 용어로는 졸라 느리게 발생을 합니다. 얘도 O2가 발생을 하는데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차이가 있죠. 이건 너무 느려서 감지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포 발생 여부가 변화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발생을 해요. 왜? 과산화수소는 저절로 이쪽으로 변해가는 게 반응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뿐입니다.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향부를 다시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졸라 느리게 나오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밝게 타버리죠. 추가로 넣으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게 추가로 넣는다는 말은 생간 조직에 의해서 산소 기체가 다 발생돼서 나와서 이제 산소 기체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만 이게 다 분해가 됐다는 얘기지. 이제 이 새끼를 추가로 넣으면 또 나오겠네. 이걸로 벌써 알 수 있는 게 카탈레이스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에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단원에 나옵니다. 카탈레이스는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에서 작용하는 효소이다. 시험관비에서는 발생한 기표는 뭐가 있고 산소가 있고, 효소는 재사용된다는 것을 이걸로 벌써 알 수 있다. 생간 조직 대신 익힌 간을 넣으면 효소가 죽는. 이거는 뭐 때문에 했냐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촉매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denaturation. nature라고 하는 건 본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 꼭 안 써도 돼요. 예,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D라고 하는 건 뭐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변성이라고 그래요. 변성. 계란 흰자가 단백질이에요. 계란 흰자가 단백질인데 열에 의해서 삶아버렸어요. 온도를 낮추면 다시 멀컹멀컹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백질이라는 특징 때문에. 익힌 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효소 활용 된장 매주 띄운다 그러죠.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합니다. 고추장 요것도 세균인가 뭔가. 김치 이건 세균, 유산균이라고 한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합니다. 발효식품이라 그러죠. 발효할 때 효자가 효소 효자예요. 똑같이 효소가 작용돼서 썩히는데요. 썩힌다 할 때 기억 맞지? 썩히는 건데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썩히는 걸 발효라 그러고요. 우리가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거를 부패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일종의 미생물이 가진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등이 있어서 때를 굉장히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요즘 나오는 세탁 세제는 전부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뭐 빨래처럼 희게 만들어준다, 그런 게 전부 이게 분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화제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섞여 있는 소화제. 혈전 용해제. 요즘 주사 그 시기 예방 주사하면 혈전 생긴다 그러지 가끔씩. 그 혈전 우리 형도 혈전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더니 막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이래가지고 목숨을 건졌거든. 효소예요, 효소. 혈전이 뭐냐? 피떡 말하는 거, 피떡. 피떡이 뭡니까? 여러분 피 흘리면 딱지 만들어지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코피 흘리면 나중에 뱉어 내보면 좀 이렇게 물컹물컹해서 뭉쳐서 나오지. 그 혈전이라니까. 아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럼 뭐 남았나 이제? 하나요. 야,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해도 되겠죠? 오늘 너무 힘들어요. 11시쯤 됐습니다. 뭐요? 하나 할까요? 아니요. 할까 말까요?